여러분은 낯선 곳에서 예기치 못한 만남과 선택으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영국 맨체스터에서 안정된 삶을 살던 한 여성, 샬럿입니다. 세계적인 유통기업에서 기획자로 일하며 커리어 정점에 있던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발령으로 한국에 도착한 그녀는 두 남자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삼각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샬럿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 이 나라의 문화, 발전,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죠.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성장을 이루게 될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샬럿은 맨체스터 외곽에 위치한 작은 주택에서 살며 매일 아침 익숙한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이른 아침 부엌에서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동네 공원을 잠시 산책하는 것이 그녀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죠. 유럽 최대의 유통회사 중 하나에서 전략 기획자로 일하는 샬럿은 주로 신규 시장 분석과 확장 계획을 수립하며 회사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에 자부심이 컸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맨체스터 본사에서 유럽 지역 신규 유통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큰 성과를 냈기 때문이죠. 샬럿,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동료들과 상사들은 그녀를 칭찬하며 언제나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잘 짜인 계획처럼 안정적이고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나는 도전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익숙함 속에서 안주하는 자신을 느끼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샬럿, 중요한 제안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시장이 가장 유망하죠. 당신이 직접 서울에 가서 프로젝트를 총괄해주면 좋겠어요. 샬럿은 당황했습니다. 한국? 그녀는 한 번도 동아시아로 떠날 것을 상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TV에서 본 K-드라마, 몇 편과 소문으로만 들은 K-푸드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익숙한 맨체스터를 떠나 낯선 나라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도전이야말로 내 커리어를 더욱 빛나게 할 기회일지도 몰라. 며칠 뒤 샬럿은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자. 한국에서의 첫날은 그녀에게 충격과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공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짐을 찾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걸릴 줄은 몰랐어. 맨체스터 공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던 중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적이고 깔끔한 도시라니. 그리고 길거리는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지. 그녀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본사에 도착하자 그녀를 맞이한 사람은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차분한 태도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샬럿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샬럿님, 환영합니다. 한국 생활이 처음이시라면 적응하시는데 제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따뜻한 배려는 샬럿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샬럿은 그날 바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맡은 업무는 한국에서의 유통망 구축 프로젝트였죠. 특히 서울과 주요 도시를 잇는 물류 시스템을 점검하고 새로운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 그녀의 주요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첫날 가장 놀라웠던 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회사 근처의 한 식당으로 데려가자 테이블 위로 작은 반찬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라고요? 샬럿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런 반찬이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맛을 경험해보는 것도 문화의 일부죠. 그날 저녁 민준은 샬럿에게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을 기념하며 가볍게 저녁이라도 함께 하시죠. 민준은 샬럿에게 한국의 역동적인 현대 문화를 설명하며 이 나라가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후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유통 시스템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죠. 샬럿님이 여기서 많은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샬럿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운 곳이군요. 여기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민주는 자신의 절친인 효진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민주는 샬럿에게 효진을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효진이라고 합니다. 제 가장 오래된 친구인데 샬럿님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졌죠. 유쾌한 영혼이에요. 효진은 첫 만남부터 샬럿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런던 아니 맨체스터에서 오셨다고요? 그럼 제가 한국의 진짜 매력을 소개해드려야겠네요.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로 샬럿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재치 있는 태도와 자유로운 분위기는 민준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다음날 효진은 샬럿을 한옥마을로 초대했습니다. 여기가 한국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에요. 현대적인 도시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한옥 골목길을 걸으며 한국의 전통 건축과 그 속에 담긴 철학을 유쾌하게 설명했습니다. 샬럿은 효진과의 시간에서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현대적이고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을 간직하면서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현대와 연결하는 특별한 매력을 가진 곳이었죠. 이렇게 샬럿은 민준과 효진, 두 남자를 통해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효진과 함께한 한옥마을 투어는 샬럿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맨체스터에서의 그녀의 삶은 항상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간과 관련이 있었지만 한국의 전통미는 전혀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옥의 곡선미와 조용한 골목길, 그리고 곳곳에 놓인 섬세한 장식물은 그녀를 매료시켰습니다. 효진은 한옥 투어가 끝난 후 그녀를 작은 전통 찻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한국식 정원이 딸려 있었고 샬럿은 처음으로 한국의 전통차를 마셔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대추차인데 몸에 좋고 특히 피로를 풀어주는데 탁월하죠. 효진의 설명을 들으며 대추차를 한 모금 마신 샬럿은 그 깊고 달콤한 맛에 감탄했습니다. 효진은 장난스러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이런 곳은 잘 모를걸요? 그는 너무 논리적이고 실용적이거든요. 반면 저는 한국의 느린 아름다움을 좋아해요. 샬럿은 그런 효진의 자유로운 태도가 흥미로웠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창문 같았습니다. 맨체스터에서의 익숙한 삶과는 너무도 달랐죠. 그날 밤 샬럿은 한옥마을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안정적이고 든든한 배려와 효진의 자유롭고 감각적인 매력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샬럿의 한국 생활은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효진 두 사람의 도움 덕분에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그러나 익숙해질수록 두 남자가 보여주는 상반된 매력이 샬럿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언제나 샬럿의 곁에서 그녀를 지원해주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회사 업무가 복잡해질수록 그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리더십이 빛을 발했습니다. 샬럿이 진행하는 유통망 확장 프로젝트는 쉽지 않은 과제였는데 특히 한국의 복잡한 물류 시스템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샬럿님,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민주는 늘 상세한 데이터를 준비해 그녀에게 조언을 주곤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역별 소비 패턴을 분석하며 그녀의 전략이 한국 시장에 적합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샬럿은 그의 전문성과 배려 깊은 태도에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죠. 어느 날 샬럿이 실수를 해 회의 중 당황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영어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일부 동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만회하지?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멘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나섰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겠어요? 샬럿님이 준비한 자료는 한국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의 차분한 설명 덕분에 회의장은 금방 다시 안정감을 되찾았고 샬럿은 민준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민망한 표정으로 사과했지만 민준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시행착오를 겪어요. 샬럿님은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저도 처음엔 많이 실수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준과의 대화에서 샬럿은 한국의 세심한 배려 문화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불편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예요. 저는 샬럿님이 한국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시고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민준의 말은 샬럿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효진은 민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샬럿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샬럿이 지칠 때마다 불쑥 나타나 그녀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샬럿 오늘 일찍 끝났다고 들었어요. 이럴 땐 한국의 밤 문화를 즐겨야죠. 효진은 샬럿을 강남의 작은 재즈바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따뜻한 조명 아래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연주를 이어가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샬럿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재즈의 흥겨운 리듬에 몸을 맡겼습니다. 여기서 일만 하다 보면 한국의 진짜 매력을 놓칠 거예요. 때론 이렇게 자유롭게 즐기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효진의 유쾌한 태도와 재치 있는 농담은 샬럿에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날 효진은 샬럿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효진 주말에 한강공원에 가보셨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곳이 최고죠. 제가 좋은 자전거를 빌려놨으니 같이 가시죠. 샬럿은 효진의 제안에 망설이다가 결국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효진과 함께 자전거를 타며 서울의 탁 트인 풍경을 처음으로 만끽했습니다. 한강 위로 지는 석양과 공원의 싱그러운 바람은 그녀에게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선사했습니다.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예요. 샬럿이 자전거를 멈추고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현대적이면서도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 함께 공존하네요. 런던이나 맨체스터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에요. 효진은 그녀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샬럿에게 이곳을 꼭 보여주고 싶었죠. 한국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아요. 마음을 열면 정말 특별한 순간들이 찾아오니까요. 시간이 흐르며 샬럿은 민준과 효진 두 사람에게 점점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녀가 회사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안정감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 효진은 그녀가 한국의 문화와 감정을 온몸으로 경험하도록 이끄는 자유로운 안내자였습니다. 샬럿은 두 사람 모두에게 점점 더 끌리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준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신뢰감과 안정은 그녀에게 편안함을 주었지만 효진과 함께 있을 때의 두근거림과 설렘은 그녀의 마음을 뛰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과 효진이 같은 자리에 모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샬럿이 추진하던 유통망 확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파트너십 회의가 열렸고 효진이 대표로 참석한 것이었죠. 두 사람은 공적인 자리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단호하고 정중한 태도로 회의를 이끌었고 효진은 특유의 유쾌한 언행으로 분위기를 풀어가며 민준의 방식을 약간 도발하듯 대응했습니다. 샬럿은 그 회의 자리에서 두 남자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경쟁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준과 효진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감정을 품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샬럿은 두 사람의 다른 매력과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점점 더 커져가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샬럿이 한국에 도착한 지 2달이 지나면서 그녀는 민준과 효진 두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업무적으로는 민준의 안정적이고 철저한 지원 덕분에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효진과는 주말이나 퇴근 후 시간을 보내며 한국 문화와 도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감정이 점차 드러나면서 그녀의 마음속 혼란도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샬럿은 회사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다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자료가 일부 누락되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녀는 절박한 마음으로 민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준은 언제나처럼 침착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누락된 자료를 복구하며 샬럿을 안심시켰습니다. 다행히 문제가 크지 않아서 금방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샬럿님이 이번 회의를 잘 이끌어 주실 거라 믿어요. 그의 말에 샬럿은 마음을 놓았지만 그날 민준의 태도는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에도 유난히 샬럿을 걱정하며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저녁 샬럿은 효진에게 우연히 이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정말 든든했어요. 그의 도움 없이는 오늘 일을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민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지만 효진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래요? 역시 민준답네요. 하지만 샬럿 가끔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만 일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샬럿도 당신의 방식대로 해결해보려는 시도를 해보는 게 어때요? 효진의 말은 샬럿의 귓가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민준의 도움은 분명 컸지만 그녀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는 데 소극적이었던 건 아닌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효진은 점점 더 샬럿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날 이후 그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샬럿, 당신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어요. 가끔 당신의 고민을 들여다보면 제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민주는 효진이 샬럿에게 다가가는 것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샬럿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효진의 존재가 그녀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립은 결국 샬럿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으로 발전했습니다. 민주는 효진에게 돌려 말하며 경고를 했습니다. 효진, 샬럿님은 단순히 새로운 친구를 찾으러 한국에 온 게 아닙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당신도 그 점을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효진은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친구로서 그녀가 한국 생활을 조금 더 즐기길 바라는 건 문제가 안 되겠죠? 효진의 말은 장난스럽지만 민준을 도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샬럿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민준과 함께 있을 때는 안정감과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가 기대고 싶은 든든한 존재였죠. 반면 효진과의 시간은 자유롭고 설레는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더 많이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두 사람과 모두 갈등을 겪게 되는 사건을 맞았습니다. 한날은 프로젝트 진행 중 민준의 지나치게 보호적인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민준, 때론 제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해주셨으면 해요. 저는 혼자서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녀의 말에 민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진과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으며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효진,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즐겁지만 지금은 제 감정이 너무 복잡해요. 저 스스로도 정리가 필요해요. 결국 샬럿은 두 사람 모두와 잠시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두 사람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샬럿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민주는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장소로 샬럿을 초대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샬럿님과 함께라면 제 삶이 훨씬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당신과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반면 효진은 그녀를 남산타워로 데려가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여주며 말했다. 샬럿, 나는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진정으로 누군가를 잡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나와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보지 않겠어요? 샬럿은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더 큰 울림을 주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리기로 결심하며 두 사람에게 자신의 선택을 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샬럿은 고민 끝에 민준과 효진을 따로 만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두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자신이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민준과 효진은 각각 그녀의 삶에 안정감과 설렘을 가져다 주었지만 결국 그녀의 마음이 향한 곳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을 만난 건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강 위로 비치는 은은한 조명이 샬럿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민준은 그녀를 조용히 맞이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태도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샬럿님, 오늘 여기서 만나자고 하셨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이라도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샬럿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제가 한국에 온 첫날부터 오늘까지 당신은 항상 제 곁에 있어주셨죠. 당신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자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하는 게 옳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전 그걸 받아들일 겁니다. 당신이 행복한 게 저에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의 말은 샬럿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민준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처럼 든든하고 안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평화로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니요, 민준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겁니다. 당신이 보여준 신뢰와 따뜻함은 제가 그리워했던 것이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게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요. 민준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샬럿님, 당신이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다음날 샬럿은 효진을 만났습니다. 남산타워 아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효진의 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는 샬럿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샬럿은 그의 미소 속에 감춰진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샬럿, 남산의 밤은 어때요?
이곳에 오면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 특별한 기분을 느끼곤 하죠. 효진은 분위기를 밝히려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엔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샬럿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효진 씨,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제게 너무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당신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잘 이해하게 됐고 새로운 시각으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됐어요. 하지만 효진은 그녀의 말을 끊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샬럿.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 것 같으니까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그리고 민준을 선택했다면 그는 정말 행운아예요. 샬럿은 그의 너그러운 반응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효진 씨, 당신은 항상 특별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보여준 그 자유로움과 따뜻함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효진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따뜻한 포옹을 건넨 뒤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계속 있을 거죠? 가끔 연락이라도 해요. 친구로서 계속 보고 싶으니까요. 샬럿과 민준은 그 후로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샬럿은 유럽 본사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받았지만 그녀는 한국에 남아 민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과 영국 문화를 결합한 독특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민준의 부모님과 샬럿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따뜻한 축하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효진은 결혼식에서 축사를 맡아 모두를 웃고 울게 만들었습니다. 샬럿과 민준, 두 사람을 보면서 사랑이란 정말 다른 문화와 언어를 넘어선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도 언젠가 제 샬럿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두 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샬럿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며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며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는 삶을 즐겼습니다. 샬럿은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사람들, 문화, 그리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민준과 함께하는 삶은 매일매일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었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땐 모든 게 낯설었지만 지금은 이곳이 나의 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민준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샬럿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그녀와 민준, 그리고 효진의 새로운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